오늘은 대표님 모두 발언은 없으시고요.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TBC 유정인데요. 결과 발표 먼저 하시고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 본선만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럼 제가 간단하게 먼저 의결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결사항 1번은 원래 2월 4일 날 소집되기로 했던 전당대회 소집 취소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비 대납 의혹 사건이랑 대표당원 이중 당정 문제로 물리적으로 전당대회 소집이 어려워서 취소한 것이 의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당원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당원 개정안에 발의된 주요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 이후에 중앙위에 취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당원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세 번째는 이를 위한 이제 임시중앙위원회 소집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2월 4일 일요일에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이 의결됐고요. 의결사항 4로 중앙위원 명부 승인 확정의 건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결사항 5로 임시중앙위원회의 제청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채택된 것은 당원 개정의 건과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에 관한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이게 오늘의 당무위원회 의결사항들입니다. 이제 질문 받아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해 주시죠. 정말로 최근한 기자인데요. 그럼 앞으로의 통합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마도 자세한 것은 또 대변인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일단 일요일 날 중앙위를 개최하고, 그리고 이제 전당원 투표로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다시 중앙위를 열어서 거기서 추인하게 됩니다. 예상되기로는 이제 2월 11일 일요일 날 중앙위가 두 번째 중앙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월 13일 날 예정대로 통합 전당대회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전당대회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당원 당규를 고쳐서 지금 전당대회 대신하는 거를 강행하는 거 아니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예, 일단은 오늘 아마도 아시겠습니다만 반대파 측에서 가처분 소송, 이 전당대회를 분산 개최한다든지 여러 가지 당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많은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만 모두 다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진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이 지금 반대파 측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당대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비 대납건 확인된 것만 해도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발기인 대회를 비롯해서 바로 내일부터 5개 시도당을 창당하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이중 당적자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도저히 저희들이 구분하고 걸러낼 수가 없게 됩니다. 전당대회 대표당원 명부 확정을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면 몇천 명 수준의 대표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28만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제대로 그것을 물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당 사상 거의 처음으로 전당원 투표에 의해서
통합이 결정되게 될 겁니다. 김한영입니다. 네, 저는 선방위에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정당원 투표를 배치하는 건 통합을 의결할 방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요건에서를 내린 바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당원 투표를 추진했을 때 무리한 방식이거나 뭐 유효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작년 법원의 판단은 그 당시에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제 신임을 연계시켰던 그 부분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은 진행되고 있어서 또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님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한 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정장인데 혹시 전당 투표를 하시게 되면 그 무료 투표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난번 전당원 투표했을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부에서 또는 당무위, 중앙위에서 시행하는 전당원 투표의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정도라 하시죠. 입니다. 오늘 오랜만이네요. 대표직 관련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침에 거기에 대해서 김재파나 유승민 대표 모두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설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결사항 1번은 전당대회 소집 취소의 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제7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표당원의 이중 당적 문제 등을 이유로 2월 4일 임시전당대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당무위원회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의 의견과 건의를 수용해서 2월 4일 원래 예정되었던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요구했던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다시 2월 4일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취소하였습니다. 먼저 제가 성원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제적수가 바뀌어서 60분이 제적수고요. 그 중에 오늘 36분이 현장 출석을 하셨고 6분이 서면으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그걸 빼먹었네요. 그리고 의결사항 2번은 당원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오늘 논란이 많이 되고 저희가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당원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지난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과 관련해서 안철수 당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 참여 당원의 74.6%가 재신임에 찬성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가 아직도 빠르니까 제가 지금 천천히 읽는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제 말이 빨라가지고 당원들의 뜻을 반영해서 지난 제10차 당무위원회의에서 이게 지난 1월 12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 2월 4일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의 건 그리고 수임기구 설치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전당대회 소집을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 사무처 그리고 전국의 시도당이 전당대회 준비 업무에 매진하였지만 대표당원의 당비 대납 의혹 사건 그리고 대표당원의 이중 당적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의 의결을 전당대회 의결뿐 아니라 전당대회의 수임기관인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진행되는 당의 해산과 합당 결정에 관한 전당원 투표의 결과를 다시 중앙위원회가 추인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당원 개정안을 발의하였고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대로 의결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것은 이것보다 더
사실은 쉬운 방법도 있지 않느냐, 중앙위원회에서 그냥 의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표당원의 투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당원들의 뜻을 반영하는 것을 취지로 해서 전당원 투표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원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3은 임시중앙위원회 소집을 정했습니다. 이 전당원 투표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당무위원회 의결로 발의된 당원 개정안을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 임시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의결 안건이 올라왔고요. 2018년 2월 4일 일요일에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4로는 이 임시중앙회의 개최를 위한 중앙위원 명부 승인 확정의 건이 상정되었고 의결되었습니다. 이 안에서는 현재 명부 중에서 탈당을 했거나 현재 중앙위원 중에서 탈당을 했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결사항 5번은 임시중앙위원회 제청 안건 채택의 건이었습니다. 당무위원회 요구로 소집되는 2월 4일 열리는 임시중앙위원회에 제청할 안건을 채택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당헌 개정의 건, 그리고 두 번째로 바른정당과의 합당 결정에 관한 전당원 투표 실시의 건, 이렇게 두 건을 채택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른정당과의 합당은 전당원 투표가 실시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가 추인함으로써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중앙위원회가 아마 2월 12일 이나 그 전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것처럼 2월 13일 날 합당 새로운 신당의 뭐라 그러죠? 통합 전당대회 아니면 그 대회를 차질 없이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뒤에서. 중국 발기인이랑 이중당조 그 논란이 있던 1028명 그분들은 전당원 투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알려진 사람이 아니면 그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탈당계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실하게 직위 같은 게 알려져서 어떤 징계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아마 전당원 투표에는 투표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원 투표에 참석한 사람들의 과반이 반대하면 통합을 포기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3분의 1 규정은 적용받지 아니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오늘 당헌 개정안에요. 이 전당원 투표 의결은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의결로 찬성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문제는 잊어주십시오. 최소 투표율이란 주의 허들은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 언제 실시할까요? 그 사이에 날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2월 4일 날 임시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요. 2월 4일 임시중앙위원회에서 지금 오늘 당무위원회에서 당헌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이 발의된 안건을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 그 이후에 실무적인 절차들이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계략적으로 보면 2월 4일날 전당대회 하기로 한 날짜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2월 11일 정도면 전당원 투표에 의한 중앙위원회 추인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대표가 2월 11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일단 가장 유력하다는 거죠? 일요일을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정독수 얘기했는데 60명을 주었다고 이거는 그 징계받은 사람이 다 빼면서 전원 탈당이나 뭐 이런 그거를 뺀 사람. 예. 전당원 투표 지난번처럼 K보팅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전당원 투표는 K보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선관위가 구성되어야 선관위에서 결정을 할 건데요. 지난번처럼 K보팅하고 ARS 투표를 같이 병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후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K보팅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ARS 투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선관위가 안 된다고 이번에 했잖아요. 그럼 이번 거는 통과가 거치신 건가요? 이번에는 가능 그거는 전당대회 때만 안 되는 거고요. 전당원 투표로 할 때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이 2월 4일에서 2월 10일로 늦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전대를 2월 11일 정도로 연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때가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문제가 두 가지였잖아요. 당비 대납 문제가 있었고 대표당원 확정의 건이 있었는데 그때로 연기한다고 하더라도 대표당원 확정이 안 될 거라고 실질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도당 발기대회 할 때 다 이렇게 참석들을 많이 하실 거고, 하지만 거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이중당적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거기에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서 그 명단을 제대로 다 공개를 안 하고 사람 이름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걸러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더 좀 천천히 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